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 곽승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투자 이야기 12부 방송이고요. 11부 방송에서는 이제 제 첫 투자 물건인 오산의 헬리오스 아파트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좀 해드렸고, 12부 방송에서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드릴 예정인데,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얘기해드릴 예정이고요. 12부 방송에서는 저의 두 번째 투자, 두 번째 입찰이죠. 두 번째 입찰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36기 제가 졸업을 하고, 첫 투자는 이제 그 뒤에 이야기고, 37기랑, 스파르주 37기랑 38기 교육을 할 때도 제가 계속 협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파르주 38기 교육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찰표 작성법 같은 거 기초적인 부분 이렇게 제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38기 교육 당시에 38기 분들이 이제 각자 입찰볼 물건을 찾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38기 분들이 물건을 잘 이제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거를 입찰을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고 감이 안 잡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거리 얘기하듯이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이사님께서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어떤 거를 골라줘야 되는지 한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님 보고 한번 예시를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이사님께서 잠시 저희 기안 옥션 이렇게 물건을 막 뒤지시더니 이런 물건 좋잖아 하면서 그때 이제 평택에 한 오피스텔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도 먼저 보여주셨는데, 잠깐 보기에도 물건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시세조사 이런 거를 뭐 하나도 안 했었어도 감정가가 이제 하나가 나온 물건이 아니고 물건이 좀 여러 개가 나온 물건이었는데, 평균적으로 감정가가 한 2억 정도에 있었고, 물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최저가는 한 반 정도 떨어져서 반값으로 한 1억 정도 이렇게까지 떨어진 물건이었고, 그때 이제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대략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그때의 보증금, 뭐 월세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뭐 월세 세팅을 하더라도 수익률이 되게 높아 보이는 좀 우량 물건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38기 분들한테 이런 물건도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이사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이렇게 오픈을 하고, 대표님도 이제 물건을 보시고 물건 좀 괜찮아 보인다, 한번 조사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주셔서 38기 분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보라고 하시고, 저도 이제 옆에 있었으니까 함께 조사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같이 그 물건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까 일단은 이쪽 그 물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평택 지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오피스텔 이름은 어반스페이스라는 오피스텔이었고, 그때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고덕지구라고 해가지고 한 7년 정도 삼성 반도체 이런 공사가 있어서 그 지산동 일대를 이제 삼성 반도체 삼성 측에서 이제 기숙사로,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용도로 쓰면서 이제 고덕지구 공사하는 데랑 이렇게 왔다 갔다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사할 때 들리는 얘기가. 그래서 정말 매물 자체가 너무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숙사 용도다 보니까 월세도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80만 원 정도의 시세가 되어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은 뭐 110, 120 이렇게까지 정말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물건으로 조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입찰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진 않았는데, 그래서 빨리 한번 현장 조사를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저랑 이제 38기 분들 몇 명이랑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아서 인근 이제 주차장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보통 급하게 이제 현장 조사를 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는 길에 이제 인근의 부동산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픽해가지고 약속을 미리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뭐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전화를 해서 시간대별로 뭐 1시에는 뭐 A 부동산, 뭐 1시간 뒤에는, 왜냐면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물건 같은 거 보고 하려면 1시간 뒤에는 뭐 B 부동산, 또 1시간 뒤에는 C 부동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 텀 둬가지고 이제 약속을 다 잡아놓고 이제 저희끼리 만났고, 그때 한 총 저 포함해서 4명이서 만났는데 2명 이렇게 해서 2개의 조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저랑 38기 한 분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2개 조로 나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한 부동산에서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는 좀 모른 척 하고 그랬는데, 이제 몰래 이제 추억하라고 38기 분들 제가 몰래 이제 조사하는 거 사진도 찍어 놓고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그때 기억나는 거는 이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우량 물건이라는 거는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섰고, 특히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세가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고, 뭐 수익률이 뭐 보증금과 월세를 어떤 식으로 뭐 비율을 더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뭐 50%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넘었고, 보증금을 뭐 2천, 3천 이런 식으로 조금 높게 잡아놓고 월세를 낮추면 그때 수익률이 거의 한 90% 이렇게도, 수익률표 돌렸을 때 90% 이렇게까지 나오는 정말 초우량 물건이었고요. 또 그때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다 끝내고 한 곳에 모여서 본인 이제 각자 조별로 2개의 조니까 각자 조별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각자 설명을 하는데, 한 부동산을 이제 2개의 조가, 저 포함된 2개의 조가 동시에 갔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아닌 다른 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친절했다, 뭐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쪽에 경매 물건이 워낙 나왔다는 게 유명해져서 그런지 뭐 얘기하자마자 경매 때문에 온 거냐고 하면서 좀 나가란 식으로 얘기를 했다, 매우 불친절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들어갈 때 편의점에서 그런 스타벅스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캔커피 같은 거, 병으로 된 커피 같은 거, 그런 거를 일부러 사가지고 갔었거든요. 좀 친절하게 해주십사 하고 음료수도 사가고 정말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고 했었는데, 그 같은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희한테 말을 너무 많이 걸어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말을 끊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사장님 진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알고 있는 정보 막 많이 알려주려고 하시고 되게 인상 좋고 좀 친절한 분이다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상대방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되게 평가를 하니까 이게 진짜 같은 부동산 사장이어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가가냐에 따라서 좀 돌아올 수 있는 피드백도 천차만별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그때 느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현장 조사를 부동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물건을 직접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직접 보러 갔을 때 좀 제 기억에 좀 쇼킹한 일이 뭐였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3세 스파레주 등록을 했고, 23 겨울 막 크리스마스 그쯤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파레주에서 경매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는 24살부터인데, 사실 그 나이는 뭐 경매의 편견 이런 거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을 시기고, 그리고 경매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뭔가 저만의 식견이라던가 뭐 고집이라던가 편견이라던가 이런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니까, 사실 스파레주에서도 그렇고
뭐 부자마인드 책 같은 거, 대표님 저서죠. 부자마인드를 까발려주마 책을 읽을 때도 경매의 편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편견이 있구나라는 그 편견을 오히려 배웠지. 배웠다고 해서 그걸 따라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의 인식을 했지. 뭐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부수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게 경매의 편견이라구나라는 거는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같이 이제 조사를 했던 그 38기 제 팀원분이 물건을 조사를 할 때 정말 제 입장에선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제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경우는 그 어반 스페이스라는 그 평택의 오피스텔 집 주인이 건물주가 좀 나이가 어린 편이었어요. 30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일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이 이렇게 큰 오피스텔의 집주인이 그것도 뭐 엄청 지방도 아니고 평택이면은 그래도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이렇게 규모가 있는 오피스텔의 집주인이 30대인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말 들었을 때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분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 그 집이 약간의 오르막길, 약간 경사진 곳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사진 곳에 있으면은 집이 기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뭐 층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현장을 봤을 때 어떤 한 층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 불이 잘 안 켜지는 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불이 안 들어와 있나 보다. 뭔가 등을 교체를 해야겠구나. 교체가 필요하겠구나.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보고 좀 누가 입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겁먹고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불이 안 들어온 거 보니까 건물에 약간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공사 단계부터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가뜩이나 오르막길에 이제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집이 기운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고, 정말 이게 말로만 듣던 경매의 편견이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보다 나이는 많으셨지만 제가 36기를 졸업한 어쨌든 그 스파레주 선배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조금 바로잡아 드려야겠다 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도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고 또 설득도 하고 뭐 이러면서 최대한 좀 바로 잡아 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뭐 스파레주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분도 이제 지금은 정말 많이 진짜 거의 전문적인 경매 투자자로 이제 변신을 하셨지만은 스파레주 교육을 안 받으시는 일반적인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뭐 한 40대, 50대 정도 나이대에. 그래서 스파레주생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제끼고 가는 거구나.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또 들고 이러면서 이제 현장 조사는 마쳤고요. 그래서 입찰 바로 하루 전에 저희가 추가적인 조사도 하고, 입찰 하루 전까지 추가적인 조사도 한 그 결과를 토대로 단체 화상을 하기로 했어요. 38기 분들하고, 저도 있었고, 이제 대표님, 이사님하고 이렇게 다 같이 전체 화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토론도 하고, 대표님께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고, 그러면서 정확한 시세 분석을 좀 대표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때 대표님 컨디션 좀 많이 안 좋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이제 좀 쌀쌀하고 이럴 때라서 감기 몸살에 걸리셨었는데 그거 참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때 이제 수익률표 돌리면서 이 정도 쓰면 되겠다, 입찰 보면 되겠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결론을 짓고, 그리고 수익률표 돌려볼수록 정말 이거는 초우량 물건이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런 확신이 서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물건도 배정을 했었어요. 화상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 입찰을 보기로 했었고, 근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전체적인 그 화상을 할 때의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36기 때도 그러진 않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입찰을 보려고 이렇게 화상을 하던, 아니 화상이 아니고 아산 스파레주에서 세미나를 하던, 입찰 보기 직전에는 사실 좀 이렇게 들뜬 상태잖아요. 흥분되고 막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던 기억이 나는데 36기 때도 그랬고 37기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교육생분들 교육 받으실 때 제가 같이 있었으니까. 38기 분들 화상을 할 때는 정반대 분위기였어요. 정말 뭔가 분위기도 조금 약간 침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내가 꼭 이거를 잡고 싶다, 내가 갖고 싶다, 낙찰 받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사리는 분위기? 왜냐면은 자금적인 부분에서 좀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좀 몇몇 분 계셨어서 그런 게 좀 전염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사리는 분위기였던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표님께서도 원래 이렇게 좋은 물건이면 사실 얼마 정도 그냥 써도 돼, 이렇게 좀 끌어당기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분위기가 워낙 조금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못하셨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가 조금 후회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 하루 전날 화상을 마쳤고요. 그리고 입찰 당일이 됐을 때 평택에 있는 법원에서 저희가 모였는데, 그때 입찰 법원에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그 전까지 그래도 이곳저곳 법원을 많이 돌아다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았고, 당연히 뭐 주차장에는 차댈 데가 하나도 없고, 뭐 주변에 있는 유료 주차장도 꽉 찼고 이래가지고 저기 멀리다가 주차해놓고 막 뛰어갔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그래서 입찰 봉투를 이제 여러 장 챙기고, 넉넉히 챙기고, 저희는 인근의 카페에 모여서 이제 입찰가를 작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최종적인 입찰가를 결정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때까지도 좀 금액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입찰가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사리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이런 투자금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게 없었고, 그리고 약간 부족하거나 했었을지라도 일단은 뭐 입찰 볼 때는 사실 입찰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고, 낙찰을 받으면 그 뒤에 잔금을 치르고 할 때 중간에 뭐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오든 빌리고 오든 하면 되는 건데, 다른 38기 분들은 좀 그런 마음이 아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전체적으로는 그때까지도 좀 사리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입찰가는 대략적으로 이제 정하고, 거기서 이제 위로 올리든 내리든 이제 각자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찰가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다 끝났는데, 막판에 입찰 물건을 바꿨어요.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바꾸라고 하셨어가지고 입찰 물건을 바꿨었는데, 그때 이유도 사실 이런 거는 이유 축에도 안 끼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입찰 물건 바꾼 이유가, 제가 원래 입찰을 보려고 했던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할 때도 그렇고 기존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그 임차인이 뭐 관리비 이런 거 하나도 안 내고 정말 소위 말하는 진상 명도 대상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비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입찰표를 다 작성을 했고 봉투까지 다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저희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할 때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막 명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면은 돈도 나가고 시간도 나가고 하니까 이게 아니고 다른 걸로 우리 입찰을 보자. 왜냐면 그때
물건이 워낙 여러 개 나온 거다 보니까 좀 주인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자가 정해지지 않은 빈 물건도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건으로 이렇게 막판에 입찰 물건을 바꿔서 이제 입찰표를 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입찰표를 냈고,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 정도로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 물건 썼던 그 입찰가는 이제 개인이 다 마지막에 정한 거니까 어쨌든 본인이 입찰 보는 거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입찰가는 이제 각자 작성을 했으니까 뭐 한 1,000, 2천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고, 이제 대표님 이사님께서는 이제 입찰표 낸 거 확인하시고 이제 떠나시고 아산 스파레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저희는 이제 개차를 기다리는데, 이제 워낙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말 좀 오래 걸렸고요. 한 2시간 뭐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뒤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낙찰자를 호명을 하는데, 이 물건에서 저희가 입찰본 38기랑 저 포함해서 제가 두 번째 순서로 불릴 순서였어요. 첫 번째 불렸던 38기 분은 낙찰이 됐고, 참고로 그분이 저희 중에서는 거의 제일 낮게 썼는데도 낙찰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운빨은 필요하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낙찰이 돼서 저희가 막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 순서인데 제가 떨어지고 한 2등인가 3등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뭐 2, 300 차이였어요. 뭐 큰 차이는 아니었고 2, 300 차이로 한 2등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는 입찰 물건을 안 바꿨으면 붙었긴 했었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결국에 제가 제 손으로 입찰 그 물건을 바꾸고 금액도 제가 쓴 거니까, 입찰 물건 바꿨어도 사실 한 2, 300 더 입찰가 썼으면 붙었을 텐데, 그것도 사실 제 선택이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충분히 더 쓸만한 물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당시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많이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예, 물건 바꾼 것도 그렇고 입찰가 작성한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왜 그랬는지 좀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뭐 그때는 그렇게 못 느끼니까, 그 당시에는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모르고. 그렇게 해서 저는 떨어지고, 그 뒤에 이제 다른 분들도 호명을 하는데, 저희가 그 물건을 5명을 입찰을 받는데요. 2명 낙찰 받고 3명 떨어졌어요. 그 3명 중에 1명은 저였고, 그래서 이제 낙찰 받으신 분들 이렇게 축하해드릴 건 축하해드려야 되니까 축하 이렇게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근처 법원에서 순댓국 먹었던 것 같아요. 국밥 같은 거. 그래서 국밥 같은 거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뭐 어쨌든 두 번째 입찰본 물건에서는 처음으로 폐차를 해본 거죠. 뭐 아쉽긴 하지만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쓴 거니까, 제 손으로 쓴 거니까 뭐 선택을 돌이킬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제 선택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 이사님께 결과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아산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아산 삽교천에서 석화 이렇게 한 봉다리 사들고 한 망 사들고 이렇게 아산으로 가서 석화 구워 먹었던, 폐찰에 석화를 구워 먹었던, 폐찰 기념 석화를 구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느낀 거는 뭐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같이 입찰 보는 사람이 누구든 뭐 혼자 어디 가서 지방에 가서 입찰을 보던 결국 내 투자기 때문에 내 주관이 확실해야 되는 거고, 주변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 어쨌든 입찰볼 물건을 정하고 입찰가를 쓰는 거는 제 손 안에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손 밖에 있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내 손 안에 있는 거는 다 내 책임이고,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면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주관도 또 달라지는 거고, 그 주관이 좀 확실하게 있어야겠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다음 입찰에서는 내 주관을 확실히 밀고 나가야겠구나, 주변 상황이 흔들리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걸 느꼈던 저의 두 번째 입찰, 그리고 두 번째 입찰이자 첫 번째 폐찰했던 평택의 오피스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제 컨설팅 했던 그런 물건들 하나씩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릴까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제 개인 이메일도 이렇게 댓글창에 기재를 해놓을 테니까 제 개인 이메일로 문의사항 보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방송을 올리는 경매 수다 채널 말고도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이제 지금 업로드 중인 하루 10분 부자 마인드라는 팟빵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 그리고 이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경매 뉴스 브리핑이라던가 아니면은 곽복선의 경매 집사 이런 채널도 있으니까요. 이 채널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 방송의 상세 설명란에 이렇게 채널 이름하고 그리고 링크까지 이렇게 다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링크 한 번씩 또 클릭해 보셔서 채널도 구경해 보시고 또 방송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13부 방송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